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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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들은 또 먼저 얘기를 나누신 것 같고, 저는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강상빈이라고 하고요. 그 현대 미술 관련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관련해서는 메리메리 아트 인스티튜트라고 강남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아트 디자인 유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막 완전히 세세하게는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미대를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 제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인연을 맺은 거는 제 친동생이 샘버그 인스티튜트라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학교가 지금까지도 파인아트 분야에서는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입학생이. 그 정도로 되게 힘들게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그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좀 느꼈고, 그러면서 저는 영국에서 석사 과정이 있고 동생은 네덜란드에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떤 레지던시를 지원을 했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거기서 같이 작업도 하고 하면서 그런 네덜란드에 대해서 또다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사진은 그 로테르담에 있는 학교 중 하나 이름이 윌리엄 드쿠닝이라고 그래요. 윌리엄 드쿠닝이라는 예술가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드쿠닝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그 대학교 이름의 대학원 버전이 피에트 주아르트 인스티튜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뭐 국민대학교가 있으면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게 가는데, 네덜란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대학원 이름이 달라요. 대학교랑.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피에트 주아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라스고에서 공부를 했을 때 좀 글라스고 후배들이 이제 그 석사 과정에서 실기실 개방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24시간 개방을 허락을 안 해가지고 좀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이럴 때 이 피에트 주아르트에서 서포트를 해줬어요. 저렇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 막 이렇게 사진을 보내준 것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게 저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동생이고, 그 가운데는 이제 미국 작가예요. 그래서 레지던시 했을 때 전시 포스터에 있는 그림이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작업했을 때 작품이에요. 일단 뭐 설명을 너무 길게 드리기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보시고요. 예.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뭐 입학 관련해서 뭐 정보를 보내드리기 전에 일단 뭐 미술 포트폴리오, 미술이란 무엇인가를 일단은 어느 정도 아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떤 작가가 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터 같은데 이렇게 뭔가 조그만 그 하얀 상자가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레저 센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레저 센터인지 뭐 상상하시기에 좀 다르겠죠. 근데 뭐 사람이 만들고 지나간 그런 공터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끔 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변기에 여러 가지 뭐 형용사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뭐 사람 뇌의 어떤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돼서 설명해지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과 되게 유사하게 닮아 있죠. 이건 나는 죽었다는 건데 정말로 죽은 건지 이건 사람의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강아지도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공원에서 있었던 작업인데, 지금 이 앞에 보시는 빨간색 벽돌은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앞에 있는 벽돌이 아버지께서 평생 벽돌공으로 사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으신 거고 평소 하시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벽돌은 아들이 쌓은 벽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좀 뭐 가족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대나 스타일을 또 엿볼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게 비단 이런 물질적인 오브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드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예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개에 관한 작품들은 되게 글씨가 있고 물건들이 있는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미술에 있어서의 글씨는 오브제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정색 그냥 좀 이렇게 무늬들, 그러니까 이거를 글씨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검정색 글씨가 화면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글라스 고든이라는 작가인데, 작가가 되게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게 되면 가까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물체를. 근데 점점 더 보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밤을 예를 들면 촛불을 켜고 어떤 종이에 다가서고 더 다가서고 더 밝게 보려고 하다 보면 그 대상이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태우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임스 D 이렇게 타버리고, 이제 뭐 더치 아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워낙 전통도 세고, 뭐 반고 그림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던 그런 그림이 있고, 이게 실제로 반고가 그렸던 그쪽 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저 그림과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반고가 저렇게 그렸던 거는 그 작가가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서 저런 이미지가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지 않고 평이하고 하지만 뭐 미술적으로 드러냈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울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측면에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왼쪽은 반고가 그린 그림이 일부고, 오른쪽은 스위스 작가인 어스피셔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저게 2006년에 한 작품인데 스타일 자체가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문화 아트 디자인을 보려면 굉장히 이렇게 과거로부터 연속되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반고가 그냥 전설적인 화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현대에서 와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그 로테르담 지역에 그 있는 학교 윌리엄 드쿠닝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 윌리엄 드쿠닝 아카데미 이름도 사실은 나중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게 윌리엄 드쿠닝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덜란드 태생이고 미국에서 살았어요. 뭐 추상 미술에 있어서는 대가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는 독일의 작가인데 바셀리츠라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바셀리츠라는 작가가 말하기를 항상 자기는 드쿠닝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시다시피 어떤 유럽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네, 바셀리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몬드리안이라고. 뭐 추상 어떤 미술의 대가죠. 그리고 더치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일의 뭐 어떤 건축, 뭐 디자인 관련해서 바우하우스라는 운동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운동, 그게 또
네덜란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몬드리안이 한 데스틸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방가르드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추상적인 모더니즘에 대해서 탐구한 운동인데, 이게 몬드리안이 작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디자이너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아마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학교 중에 게리트 리트벨트라는 게리트 리트벨트 아카데미라고 불리는데, 게리트 리트벨트라는 게 사람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또 건축 관련해서 작업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몬드리안이 좀 더 평면적인 부분에서 탐구를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 디자이너들은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한 거죠. 이거는 그 영국 글라스고의 작가예요. 근데 굉장히 좀 유사하죠. 좀 표현은 약간 다르고 조금 더 변형된 버전이고, 이렇게 계속 전통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현대성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뭐 아테네 디자인 꽤 유명한 네덜란드,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더치 디자인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고요. 일단 유학을 하게 되면 이제 인접 국가들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아주 이제 부담 없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렇게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적 체험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 사람들 자체들이 다 잘하세요.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그래서 영어로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실제 수업도 영어로 이루어져요. 네, 독일 예전에는 제가 유학할 당시에는 독일과 프랑스를 많이 가셨어요. 일단 가격도 싸기도 하고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언어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효용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독일, 프랑스어 이렇게 익히신 분들은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영어는 계속해서 쓰이기도 하고 뭐 되게 전문 서적도 아직도 영어로 된 걸 많이 읽으니까 좀 장점이 있고, 또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연장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 비자의 어떤 여유도 있고, 반면에 영국은 지금 없어요. 뭐 이제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직 좀 잘 확실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인지도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몇몇 디자이너들은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특히나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건 이제 다른 뭐 유학원이나 유학 미술학원에서 들은 얘기인데, 뭐 네덜란드는 가면 안 된다, 거기는 뭐 1, 2년 하다가 뭐 유급된다 막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유급이라는 거는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는 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졸업하기 힘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열심히 안 한 경우는 물론 일어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1년 기준이고요. 장학금의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홀란드 스콜라십, 그리고 뭐 오렌지 튤립 스콜라십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주는 장학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거의 반액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장학금을 받는 게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원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교육의 질 같아요. 그러니까 아트 앤 디자인에서 엄청 전통성을 갖고 있고, 또 현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더치 디자인하고 더치 아티스트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싸니까 학교가 싸고 뭐 영어 쓰니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읽혀질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인터넷으로 좀 검색 조금만 하셔도 어떤 네덜란드 디자인의 어떤 위상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해서 비교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영국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인데 일단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 앞에 있는 세 개 이게 네덜란드 디자인이에요. 졸업 전시고 대학교 그리고 이게 미국의 예일 대학교 대학원 그래픽 디자인 전시 사진이에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네덜란드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예일 대학교 대학원 그래픽 디자인하면 뭐 미국에서는 최고라고 치는데 얘네들이 교수진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셔도 아주 작은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프린트아웃된 부분도 굉장히 회화적이고 실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리밋을 두지 않고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벽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 네 이거는 뭐 이게 캔버스 회화인지 벽인지 뭔지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 같은 그림도 있고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네덜란드는 굉장히 그 토론 어떤 하거나 개인 작업이 발전할 수 있게 자립적으로 이렇게 개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대학교도 이 정도는 하거든요. 어떻게 또 말씀드리면 예일 대학원인데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되게 무난하죠. 예. 그리고 이제 학교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뭐 좀 사진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떤 학교가 있냐고 많이 여쭤보셔서 이제 뭐 지역들마다 좀 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한 5군데 6군데가 있는데 암스테르담 지역에 있는 게리트리히트벨트, 그 다음에 로테르담 지역에 있는 윌리엄 드쿠닝, 아인트호벤 지역에 있는 뭐 디자인 아카데미 오브 아인트호벤, 그리고 헤이그 지역에 있는 헤이그, 뭐 프로닝겐, 미네르바, 아르테즈, 뭐 위트레트 예술대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위트레트 예술대학은 디자인 분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마 더치로 알고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은 다 지원 가능해요. 5개 학교들. 그래서 등록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되는데 서류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같은 거, 다큐먼트, 그러니까 졸업증명서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이게 데드라인이 제일 빠른 데가 게르트리히트벨트예요. 그래서 1월 초에 1차 포트폴리오고 동영상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1차를 패스하면 홈 어사이먼트 이메일을 받게 돼요. 이제 뭐 지원할 만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제를 더 해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해온 작품을 가지고 3월 중순쯤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결과는 이렇게 4월, 5월 쪽에 나게 돼요. 뭐 늦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나 아르테즈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1일 그쪽이 데드라인이에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제 졸업증명서, 이제 이거는 학위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 영어는 IELTS 6.0이고 아르테즈 같은 경우에는 5.5예요. 좀 낮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한 20점. 그리고 지원 동기 쓰는 게 있고, 뭐 지원 동기는 그 어플리케이션 폼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차 홈 어사이먼트 작품을 갖고
포트폴리오에서 했던 작품들도 가지고 현지 가서 인터뷰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건 이제 제 동생 작업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항상 당신이 누구시나 미미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전시업소인데 그 샌버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스테르담 샌버그 인스티튜트에서 해마다 엽서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대회 선전용으로. 근데 동생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사랑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강아지를 그냥 길에 있는 개인데 너무 좋아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뭐 소세지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좀 돌보다시피 했는데, 이제 네덜란드 와서 외롭고, 그래서 나무 낙엽도 잘라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나무 가지에 나무 이게 안에는 다 빈 거예요. 타내가지고 껍질만 남아있고 뭐 귤 말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책상을 세팅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었어요. 이 사람은 더글라스 고든이라는 작가인데